예,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유성재 의원입니다. 오늘 이제 행정감사가 시작돼서 오늘하고 내일 이제 마지막 행정감사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직속기관 끝났고요.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로부터 행정감사를 이렇게 쭉 실시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김희용 국장님, 신경희 국장님, 그리고 황인명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행정감사를 지금 많은 또 공무원분들이 이제 보시고 계실 겁니다.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도 보시고 계셔서요. 제가 이제 직속기관 그리고 각 교육장님들께 여러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15개 자료를 요청했고, 그리고 공통 자료는 3개인가 이렇게 지도를 해서 거의 한 18개 정도 자료를 제시를 하고, 또 중간중간에 또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그랬는데요. 그동안 그 자료 요청한 것을 토대로 해서 학교 혁신학교 운영, 기초학력제, 고교 평준화 정책, 그리고 충남형 IB 교육과정, 교장 공모제의 문제점, 교권 침해에 대한 대응의 문제점, 그리고 학교 폭력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관심군과 위험군 학생들의 사전 조사에 대한 대응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마을 교육 공동체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마지막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했던 첫 번째 주제가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러한 주제로 5분 발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도 학교 현장에서 33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아이들과 동아리 활동도 10여 년 동안 했었고요. 그리고 일본 한일 공동 수업도 제가 12년 동안 22차례 참여를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의 느낀,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교육에 대한 생각은, 첫 번째는 선생님들이 바로 서야지 된다. 선생님들의 책무성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책무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려고 하면 주변의 여건이 잘 따라줘야 된다. 근데 현재는 법적인 문제, 아동학대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인권조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소신껏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소신껏 교육에 대한 뜻을 펼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입니다. 학생들은 학창 시절에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학생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스스로 미래의 꿈을 갖고, 그리고 미래에 자기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많이 줘야 되는데, 현재의 상황은 학부모님들이 어떤 그러한 사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에 또 맹신하고 학교 공교육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고 그런 것들에 지금 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학부모입니다. 학부모님들은 우선 자녀의 가정교육부터 제대로 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아이들 맡겼으면 아이들 공교육을 신뢰를 하고 선생님들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질 때 교육이 제대로 잘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교육의 기본이고요. 지금 그런데 현재는 교사 따로, 학생 따로, 학부모 따로, 지금이 이 교육의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을 교육 공동체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현황을 분석을 하면 충남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요. 제가 공통자료 제시한 자료 436쪽에 나와 있는데, 현황 분석을 보면 21년부터 24년까지 마을교사, 마을체험처,
지역 교육 포럼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을 교사의 경우는 21년도에 688명에서 24년 현재 1313명으로 21년 대비 24년까지 약 90.8%가 이렇게 증가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충남 마을교육 공동체 학생 교사 참여 현황을 보면 마을 학교, 마을 체험처, 상상 마을 교실, 그래서요 그게 총 참여 학생 수가 2021년, 22, 23, 24년 상반기까지 참여 학생 수가 76,364명이 참여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참여 교사 수는 2021년도부터 2024년도 상반기까지 6,424명이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대한 이런 말씀은 여기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제가 아침에 뭐를 찾아봤냐면요.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 현재 17개로 1개의 특별시 서울, 6개의 광역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8개의 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개의 특별자치도 제주, 그리고 1개의 특별자치 세종으로 이렇게 17개 도와 1개의 그 특별시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 17개 중에서 마을학교 공동체를 하고 있는 것이 6개, 17개 중에서 6개 도가 되는 것을 자료를 봤습니다. 이 자료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을 교육 공동체를 교육 정책의 주요 축으로 삼는 광역도는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여러 지역이 있으며 각 지역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는 학교와 마을, 지역 주민이 협력해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교육적 연계를 구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주요 광역도들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로 주목받고 있지만 실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과 한계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정치적, 구조적, 그리고 실천적 측면에서 발생하며 아래에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정책 및 운영 체제의 문제. 1번,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교육청은 학교 교육에 집중하고 지자체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정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책임 소재. 지금 행복교육지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약을 맺어서 이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 예산 문제.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 문제에 대한 거고요. 세 번째, 평가와 관리의 어려움. 마을 교육 공동체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체계가 부족합니다. 교육 효과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틀이요. 주민 및 학교의 참여와 갈등. 1번, 주민 참여의 한계. 마을교육 공동체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극적 참여, 주민의 관심 부족, 전문성 부족. 전문성 이 부족은 마을교사의 그 부분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마을교사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이게 지금 참여하면서 제가 여러 번 제기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 갈등, 젊은 세대와 고령화된 주민 간 교육 필요성에 대한 시각 차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사와 학교의 부담.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교사들이 본업인 수업과 행정 업무 외에 추가적인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업무 과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 학생들의 입장에서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이 기존 교육과정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학부모는 프로그램이 질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소모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도시와 농촌 간의 어떤 교육 자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했던 것은 마을교육 공동체를 어떤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그쪽에 집중적으로 해야지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간 격차, 도시와 농촌 간 격차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방자치단체별 편차. 일부 지방자치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을 펼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마을교육 공동체의 질적 저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철학적 논란입니다. 학교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학교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마을 공동체 활동이 공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학교 교육과 지역 교육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교육 공동체가 지역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는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 그 부분과 이렇게 맥을 같이 한다고 합니다. 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짧게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또 보다 보니까 지금 경상남도 의회에서요, 2024년 10월 15일 날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폐지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 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을 앞으로 마을교육 공동체가 2015년부터 김지철 교육감님의 핵심 정책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제가 제시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정책적인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을 짧게 김희용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저기 소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위원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그 마을 교육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그 여러 가지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어떤 그 계기로 삼을 예정이고요. 아시겠지만 마을 교육 공동체는 지금 그 어떤 교육적인 패러다임이 좀 약간 좀 변화돼서 시행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농 간의 어떤 교육 격차라든가 아니면 그 어떤 그 지식이라든가 경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도 학생들의 그 직접적인 삶의 현장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하는 그런 교육적인 부분이 좀 강하게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마을 교육 공동체 부분은 2015년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정착 단계에 들어간 부분도 있고 안착 단계,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어떤 그 질적이라든가 양적으로 상당히 많이 좀 확대된 부분도 있고, 또 학생들의 그나 지역에서 그 지역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그 어떤 공동체의 역할이다, 이렇게도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그 지속적으로 학생 마을과 연계한 그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구장님 말씀을 좀 들었으니까요. 이렇게 좀 말씀 듣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규 의원님께서 마을 학교에 대해서 걱정을 교육지원청 때부터 계속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생각은 같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마을학교 정책인데, 제가 한 가지 예를 교육지원청 할 때 예를 들었습니다. 홍성군에서 학생의 90%가 홍성읍과 내포에 편중돼 있는데 도대체 마을에서 학생이 어디에 있다고
이 마을학교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시면서 하시는 건지 이제 이 정책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안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지금 유성재 위원님의 질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 마을학교가 유성재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이제는 소멸되어가는 연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맞춤 정책이 돼야 되지 충청남도의 핵심 교육 정책이 되어서는 현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 또 오후에 질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또 교육청과 우리 위원회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해 볼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